검푸른 바다만이 세상의 전부였던 소녀가 있었다. 16, 김다민. 다민의 세상은 잿빛 스케치북 위에 펼쳐진 먹색의 풍경과 닮아 있었다. 갈색 피부, 곱슬거리는 검은 머리카락. 엄마는 한국인이었지만 아프리카계였던 아버지는 사진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작은 해안마을 해미에서 다민의 외모는 늘 호기심과 수군거림의 대상이었다. 학교 복도를 걸을 때면 등 뒤로 날아와 꽂히는 시선들이 따가웠다. 그 시선들 앞에서 다민은 늘 고개를 숙였다. 움츠러든 어깨는 소녀를 더욱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다. 야, 아프리카 인형. 복도 모퉁이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다민은 걸음을 멈췄다. 박지혜였다. 하얗고 투명한 피부, 긴 생머리, 해미 마을 유지의 딸이자 학교의 여왕. 지혜의 옆에는 항상 그림자처럼 따르는 아이들이 있었다. 지혜는 다민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어깨를 툭 쳤다. 다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입술을 깨물 뿐이었다. 교실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는 오늘따라 유난히 거칠었다. 마치 다민의 마음처럼. 다민에게 유일한 도피처는 낡은 스케치북이었다. 아무도 없는 방파제에 홀로 앉아 부서지는 파도 소리를 배경삼아 그림을 그릴 때면 잠시나마 숨통이 트였다. 다민의 손끝에서 태어난 그림들은 대부분 검은색과 회색이었다. 거친 파도, 앙상한 겨울나무, 홀로선 등대. 때로는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괴한 형상들이 종이를 가득 메웠다. 그건 다민의 내면 풍경이었다.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러나 누군가는 알아주길 바라는 모순된 외침이었다. 어느 해질녘 다민은 여느 때처럼 방파제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바다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때 낯선 그림자가 다민의 스케치북 위로 드리워졌다. 놀란 다민이 고개를 들자 처음 보는 남자가 서 있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어딘가 지친 듯하면서도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다. 남자는 다민의 그림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다. 이거 내가 그린 거니?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다민은 스케치북을 황급히 품에 숨겼다.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남자를 쏘아보았다. 남자는 멋쩍게 웃으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 미안,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어. 그림이 인상적이어서. 남자는 자신을 강선우라고 소개했다. 얼마 전 해미 마을로 이사와서 바닷가 근처 낡은 창고를 개조해 공방 겸 카페를 열었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도시에서 온 별난 사람 정도로 여기는 듯했다. 선우는 다민의 그림에서 깊은 슬픔과 함께 숨겨진 강렬한 에너지를 보았다. 며칠 후 다민은 학교 앞에서 우연히 선우와 마주쳤다. 선우는 다민에게 작은 스케치북과 다양한 색상의 파스텔을 건넸다. 내 안의 색깔은 누구보다 강렬해. 그걸 꺼내보는 건 어때? 다민은 아무 말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였다. 어쩐지 그의 눈빛은 자신을 꿰뚫어 보는 것 같아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상한 끌림을 느꼈다. 그날 밤 다민은 처음으로 검은색이 아닌 다른 색 파스텔을 손에 쥐었다. 선우의 공방은 다민에게 새로운 세상이었다. 나무향과 커피향이 은은하게 섞인 공간, 창밖으로는 언제나 바다가 보였다. 선우는 다민에게 억지로 무언가를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다민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고 때로는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민은 선우 앞에서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외모 때문에 겪었던 상처, 그림만이 유일한 탈출구였던 시간들. 선우는 묵묵히 들어주었고 다민의 그림 속에 담긴 감정들을 읽어주었다. 슬픔도 분노도 다 내 그림의 힘이 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지. 선우의 말은 다민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다. 다민의 그림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어두운 색조가 주를 이루었지만 그 안에서 미세한 빗줄기나 강렬한 색채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깊은 바닷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산호초처럼. 하지만 다민의 작은 변화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시선도 있었다. 박지혜는 다민이 선우의 공방을 드나들고 그림 실력이 조금씩 알려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다. 지혜에게 다민은 언제나 자신의 발밑에 있어야 할 존재였다. 지혜는 SNS에 익명으로 다민에 대한 악의적인 소문을 퍼뜨렸다. 혼혈이라 이상한 짓만 골라 한다더라. 아저씨 꼬셔서 뭐라도 얻어내려는 거 아니냐는 식의 글들이었다. 다민은 다시 한번 깊은 상처를 받았다. 어렵게 쌓아올린 작은 희망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신경 쓰지 마.
저런 건 그냥 소음일 뿐이야. 선우는 다민의 떨리는 어깨를 다독였다. 내 그림으로 보여주면 돼. 네가 어떤 사람인지. 마침 해미 마을에서는 매년 열리는 바다 그리기 대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었다. 선우는 다민에게 참가를 권했다. 다민은 망설였다. 사람들 앞에 자신의 그림을 내보이는 것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다. 지혜의 비웃음과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도는 듯했다. 두려운 건 알지만 한번 부딪혀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 내 그림은 충분히 힘이 있으니까. 선우의 진심 어린 격려에 다민은 용기를 내기로 했다. 대회 날 다민은 떨리는 손으로 이젤 앞에 섰다. 지혜는 친구들과 함께 다민을 보며 노골적으로 비웃었다. 하지만 다민은 애써 시선을 피하고 그림에만 집중했다. 다민이 그린 것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바다였다. 검푸른 물결이 집어삼킬 듯이 포효하고 번개가 하늘을 가르는 순간. 하지만 그 절망적인 풍경 한가운데 작은 등대 하나가 위태롭지만 꿋꿋하게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건 다민 자신이었다.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다민의 그림은 심사위원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표현력,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놓지 않는 주제의식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민은 특별상을 받았다. 단상에 올라 상장을 받는 다민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함께 희미한 미소가 어렸다. 지혜의 얼굴은 질투와 분노로 일그러졌다. 마을 사람들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늘 그늘 속에 가려져 있던 검은 아이의 재능이 처음으로 빛을 본 순간이었다. 그날 이후 다민을 향한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여전히 편견 어린 시선도 있었지만 다민의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먼저 말을 걸어오는 이들도 생겼다. 다민은 여전히 수줍어했지만 예전처럼 고개를 숙이지는 않았다. 선우의 공방은 더욱 활기를 띠었다. 다민의 그림을 보러 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민은 선우를 도와 작은 그림 수업을 열기도 했다. 한편 박지혜에게는 위기가 찾아왔다. 아버지가 운영하던 수산물 가공 공장이 세무조사를 받고 큰 규모의 탈세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순식간에 집안은 몰락했고 지혜는 하루아침에 유지의 딸에서 범죄자의 딸로 전락했다. 늘 지혜를 따르던 친구들은 썰물처럼 빠져나갔고 학교에서 지혜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예전에 자신이 다민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는 자신이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냉담한 시선의 대상이 된 것이다. 지혜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험한 것들을 쫓아왔는지, 타인에게 얼마나 잔인했는지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누구에게도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없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해미 마을에 거대한 태풍이 예고되었다. 뉴스에서는 연일 기록적인 강풍과 폭우를 경고했고 마을은 긴장감에 휩싸였다. 어선들은 일찌감치 항구안 쪽으로 피항했고 주민들은 창문에 테이프를 붙이고 비상용품을 챙기며 태풍에 대비했다. 다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다. 검은 구름이 무서운 속도로 하늘을 뒤덮고 있었다. 괜찮을 거야. 우린 함께니까. 선우는 다민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의 따뜻한 체온이 다민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태풍은 예고대로 엄청난 위력으로 해미 마을을 강타했다. 밤새도록 창문이 깨질 듯한 바람이 몰아쳤고 빗줄기는 마치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졌다. 전기가 끊기고 통신도 두절되었다. 다민과 선우는 공방 한 구석에서 촛불에 의지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밖에서는 나무가 부러지고 지붕이 날아가는 굉음이 끊이지 않았다. 마치 세상의 종말이라도 온 것 같다. 날이 밝았을 때 태풍은 지나갔지만 해미 마을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도로 곳곳이 유실되었고 집들은 부서지거나 침수되었다. 항구의 어선들은 뒤엉켜 파손되었고 양식장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마을 전체가 거대한 폐허처럼 변해 있었다. 선우와 다민은 망연자실할 틈도 없이 밖으로 나섰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선우는 젊은이들과 함께 쓰러진 나무를 치우고 고립된 주민들을 구조하는 데 힘을 보탰다. 다민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다친 사람들을 위해 구급상자를 가져다주고 어린아이들을 돌보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재난 앞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피부색이나 출신을 따지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돕고 위로하며 함께 위기를 극복하려 애쓸 뿐이었다. 그때 다민은 무너진 담벼락 아래서 홀로 울고 있는 지혜를 발견했다.
지혜의 집은 태풍으로 반파되었고 가족들은 임시 대피소로 옮겨간 뒤였다. 지혜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흙투성이가 된 채 웅크리고 있었다. 한때는 누구보다 화려했던 소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다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아이. 하지만 지금 지혜의 모습은 너무나 약하고 초라해 보였다. 다미는 조용히 다가가 자신의 외투를 벗어 지혜의 어깨에 덮어주고 따뜻한 물병을 건넸다. 괜찮니? 지혜는 고개를 들고 다민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당혹감 그리고 아주 희미한 미안함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다. 지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어뜨렸다. 다민도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았다. 그저 지혜의 곁에 잠시 앉아 멀치아 그녀를 지켜보았다. 어쩌면 그것이 다민이 지혜에게 건넬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을지도 모른다. 태풍이 앓히고 간 상처는 깊었지만 해미 마을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아 나섰다. 전국 각지에서 구호의 손길이 이어졌고 마을 사람들은 서로 힘을 합쳐 복구 작업에 매달렸다. 선우와 다미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다. 선우는 무너진 집을 수리하는 데 기술을 보탰고 다미는 그림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임시 대피소 벽에 아이들을 위한 동화 속 장면들을 그려 넣기도 하고 복구 작업에 지친 어른들을 위해 아름다운 해미 마을의 풍경을 그려 선물하기도 했다. 다민의 그림은 더 이상 어둡고 절망적이지 않았다. 그 안에는 따뜻한 햇살과 푸른 바다 그리고 서로를 보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태풍이라는 거대한 시련은 다민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새로운 것을 선물해주기도 했다. 그것은 바로 타인에 대한 깊은 공감과 연대의식이었다. 지혜는 태풍 이후 많이 변했다. 예전의 오만함과 날카로움은 사라지고 말수가 적어지고 생각에 잠긴 표정을 지을 때가 많았다. 다민에게 직접 사과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다민을 괴롭히거나 무시하지 않았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칠 때면 어색하지만 짧게 고개를 까딱여 인사하기도 했다. 그것은 지혜 나름의 변화의 신호였다. 시간이 흘러 해미 마을은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갔다. 태풍의 상처는 아물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도 다시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다민과 선우를 진정한 마을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다. 다민의 다름은 더 이상 낯설거나 불편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해미 마을을 더욱 다채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특별함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어느 가을날 해미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다. 태풍 피해 복구를 기념하고 마을의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다. 축제의 한쪽에는 다민의 그림들이 전시되었다. 태풍 속에서 피어난 희망, 서로를 돕는 사람들의 따뜻한 모습, 그리고 다시 찾은 평화로운 해미 마을의 풍경. 사람들은 다민의 그림 앞에서 발길을 멈추고 감탄사를 연발했다. 다민아, 내 그림은 정말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마을 이장님이 다민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다. 다민은 수줍게 웃었다. 더 이상 움츠러들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당당하게 사람들의 시선을 마주하며 환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가을 햇살처럼 따뜻하고 눈부셨다. 선우는 그런 다민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처음 만났을 때 잿빛 세상에 갇혀있던 작은 소녀는 이제 없었다. 다민은 자신의 색깔을 찾았고 그 색깔로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이고 있었다. 선우에게 다민은 딸이자 제자이자 그리고 삶의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해준 소중한 존재였다. 축제가 끝나갈 무렵 다민은 선우와 함께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다. 하늘과 바다가 온통 붉은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선생님, 고맙습니다. 다민이 나지막이 말했다. 뭐가? 전부 다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혼자였을 거예요. 선우는 말없이 다민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 스스로 해낸 거야, 다민아. 나는 그저 네가 가진 힘을 믿었을 뿐이고.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었다. 잔잔한 파도 소리가 그들의 침묵을 채웠다. 다민은 스케치북을 펼쳐 노을 지는 바다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 그림 속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나 슬픔은 없었다. 따뜻한 희망과 잔잔한 평화, 그리고 세상을 향한 깊은 사랑만이 가득했다. 검푸른 바다만이 세상의 전부였던 소녀는 이제 자신의 그림 속에 온 세상을 담아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세상은 더 이상 잿빛이 아니었다. 몇 년 후 다민은 해미 마을을 떠나 서울에 있는 미술대학에 진학했다.
여전히 수줍음은 많았지만 예전처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다민의 그림은 국내외 여러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고 사람들은 그녀의 독특한 작품 세계에 주목했다. 특히 다민이 그린 해미 마을의 풍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다. 선우는 여전히 해미 마을에서 공방을 지키고 있었다. 그는 다민이 보내오는 편지와 그림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가끔 다민은 방학 되면 해미 마을을 찾아와 선우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마을 아이들에게 미술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 지혜도 해미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 예전처럼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소박하고 평범한 삶 속에서 나름의 행복을 찾아가고 있는 듯했다. 가끔 다민이 마을에 오면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과거의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지만 시간은 그들에게 용서와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어느 봄날